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감세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법인세도 5천억 이상 되는 업체는 몇 개 안 되거든요. 5대 그룹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경제지 보다 보면 늘 세금 얘기할 때마다 하는 그 레파토리가 똑같고,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곧 기업의 활동과 큰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인상하면은 기업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법인세 인하하면은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많이 고용한다. 그러니까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연관관계가 확실히 있는 건가요? 연관관계가 확실히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반대는 많이 증명이 됐어요. 법인세를 가장 많이 깎는 데 앞장서던 게 미국인데,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감세 정책을 굉장히 이제 급진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래퍼라고 하는 사람이 래퍼 곡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장지도 써가지고 이렇게 정부 그 세금이 내려가면 정부 지출이 감소하지만 경제 성장돼서 나중에 이득이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게 증명이 안 됐고요. 그 레이건과 경쟁을 했던 부시 대통령이 저 선거 때 낸 슬로건 중에 하나가 저건 무당 경제학이다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맞아, 낙수 효과는 없었지. 거꾸로 낙수는커녕 그 물이 더 고여가지고 아래는 가물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세를 해서 재정이 악화돼서 복지가 감소해서 경제가 더 악순환되는 것은 많이 등장을 했죠. 최근에는 지금 글로벌 디지털세와 그다음에 법인세를 합의를 한 거예요. 예전에는 세계화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기 힘들 거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법인세 올리면 다른 나라 가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융위기 겪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공감대가 이제 넓어졌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법인세 최저한세를 15%로 하자. 본사를 옮기고 한 디지털 관련한 업체들에게는 물리자. 세금 물리자. 그것이 이제 이번에 OECD 회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유행이 증세다라는 걸 넘어서서 증세를 안 하면 지금 손해를 보게 되고, 시대를 앞서갈 것까지 바라지 않고요. 시대를 최소한 맞춰라도 가면 좋겠다. 근데 시대에 역행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우리한테 피해가 있고 성장은커녕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경제지나 보수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를 할까요? 그냥 되게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모르거나 나쁘거나죠. 나쁘거나 쪽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거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남들과 다른 소리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설사하게 진실이 할지라도. 왜냐면 왕따가 되잖아요. 미국에서 그 교수들의 거의 90% 이상이 증세를 원한다. 경제학 교수들의. 근데 우리나라 경제학 교수들의 90% 이상이 감세를 원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교육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죠. 불안한 거죠. 왕따가 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고립된 그 지식 정서를 갖고 있게 된 거고요. 나쁜 거는 이제 그런 경제지나 이런 데에 스폰서, 광고주들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부동료로 살지 않잖아요. 그분들의 그 가장 큰 게 대기업 아니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부동산이 올라야 되고 대기업의 세금이 내려가야만 하는 거죠. 법인세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늘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다, 이 말하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번에도 어떤 모 후보가 상속세 폐지 얘기를 해가지고 혼란스러웠잖아요. 상속세 내는 사람이 3%밖에 없다. 이 얘기는 국민의 3%가 낸다는 게 아니라 상속세 대상자 중에 3%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사실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진실을 알려면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OECD 중에서 우리가 제일 높다. 일면적으로 한 100가지 팩트 중에 한 가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법인세를 내잖아요. 일단 감세가 많고요. 조선 비지에 나온 기사에 뭐가 있냐면, 내년에 무려 8조의 법인세 감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다고 거긴 표현이 됐죠. 원래 비과세 감면 감세해 주는 것 중에 사실은 한 5조쯤 되는 근로장려 세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감면이 아니라 사실 복지 정책인데, 그거 빼고 나면 18%그 정도가 대기업 법인세 감세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감세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법인세도 5천억 이상 되는 업체는 몇 개 안 되거든요. 한 5대 그룹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국세만 비교하면 명목세율이 높을 수 있어요. 감세를 고려 안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는 지방세의 법인세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5%인데 실질은 27.5%예요. 법인세가 명목적으로. 왜냐하면 지방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더 높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인세가 제일 낮은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이거든요. 15%예요. 우리가 27.5인데 독일은요, 지방의 영업세라고 해가지고 법인세가 또 커져요. 벌써 30이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죠. 스웨덴은요, 스웨덴 얼마 전에 상속세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스웨덴 상속세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스웨덴은요, 4대 보험도 안 걷어요. 대신에 사업소스라고 해서 30%를 걷어요.
무조건 우리가 다 걷어서 알아서 복지해 줄 테니 당신들은 비즈니스만 해라. 그 사업주들도 그래 우리 내고 회사 복지 안 할게. 그게 서로 편한 건데 훨씬 많이 내는 거죠. 한 팩트 하나, 명목세율 하나 그것만 놓고 얘기하는 건 몰랐다면 정말 더 큰 문제고 알고 그랬다면 그게 나쁜 사람들이죠. 미국도 인상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말씀해주신 그런 글로벌 최저 법인세 같은 것들 이런 게 있는데 해외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주류인데 한국은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맞을까? 해외는 법인세 인하가 주류인데 한국은 올려왔다. 이게 사실이 맞는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심하게 환경관세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가들이 세금을 같이 올리지 않는데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옛날에 복지를 늘릴 때는 모두가 복지를 늘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증세를 모두 해요. 이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작년부터 우리가 뉴스만 좀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법인세 최저한도세 도입하고 이 디지털세와 법인세를 서로 전격적으로 합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세는 미국 쪽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 왜냐하면 카파죠 카파. 아마존 케이 이런 네 가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거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근데 그 친구들이 또 아일랜드나 이쪽으로 법인을 옮겨서 또 세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살자. 그 유럽과 미국이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실제로 지금 상황을 좀 따져보면 감세하는 방향 맞을까요? 아니겠죠? 전 세계 추세는 증세고요. 재정을 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죠. 그래야 이제 재정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감세를 주장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는 원래 세금이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세를 내리자 그러면 소득세 부가세를 올리자고 주장해야 돼요.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많고 직접세가 적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둘 다 적어요. 직접세도 간접세도. 간접세가 부가세잖아요. 부가세가 OECD 평균이 16%예요. 그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20이 넘어요. 직접세도 당연히 우리보다 높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낮기 때문에 그걸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기업을 위해서 만약 법인세를 낮춘다면 소득세 엄청 올리자고 주장해야죠. 이런 법인세 내리자, 뭐 기업 활동 위축시키지 마라 이런 것보다 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지. 일단은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 국가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일단 적게 내고 있는데 적게 내기 때문에 저복지잖아요. 근데 복지를 적게 받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세금만 적게 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왜 세금이 많은 나라가 더 고성장 국가이고 선진국일까?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가 후진국일까를 보는 문제는 비슷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항상 10비 안에 든 나라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되고 그러려면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의료보험이 더 확실하게 제공되는 이렇게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노동이 유연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회보장을 안 해주면서 노동 유연화만 주장하고 복지를 줄이자고 안 하면서 계속 저 부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회 리더십을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복지를 해야 되고 그 복지에 맞는 규모의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야 됩니다. 복지를 반대할 수 있죠. 지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왜 복지를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재정 건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솔직해지자고 하셨고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약간 복지를 해야 한다고 소개할 만한 근거?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경제 투자와 사회 투자가 있는데 왜 사회는 투자라고 할까요?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뭐냐면 투자와 비용의 차이는 비용은 손실되는 거잖아요. 투자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복지를 하는 것 대부분이 저는 투자 효과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보육에 애들 투자하잖아요. 더 아이를 낳을 것이고 또 낳은 애들이 커서 경제활동을 하겠죠. 걔네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해크먼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교육에 대한 투자는 16배 투자 효과가 있다. 왜 그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가 왜 창의력도 높고 성장률이 높을까? 왜냐하면 사회 안전망이 확보된 나라에서는 도전을 해요. 복지의 선순환이고요. 그 상관관계 분명해요.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가 복지를 많이 하고 그 나라가 경제 성장도 되고 선진국이에요. 다만 요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등산 아니에요. 복지를 또 어떻게 운용하는가의 문제도 있어요. 복지를 늘리는 게 단순하게 우리의 권리니까 가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의 그 부국간병을 위해서 저는 복지를 늘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 같은 데 많이 나가는데요. 거기 경제지 쪽에 분들이 한 번씩 꼭 와요. 한 번 이런 적도 있었는데 막 종부세를 갖고 비판하고 막 해서 근데 여기 종부세 내시나 봐요. 굉장히 잘 사시는 분입니다. 소수 2%밖에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다 종부세 내고 있다. 정말 그분들의 세계와 우리 세계가 다르구나. 제 주변에 종부세 내는 분이 많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특히 제가 사는 동네는